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독학하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 물권 변동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등기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번 시간도 등기에 관한 문제를, 물권 변동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3문제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번까지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 8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우리 물권 변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라고 나왔어요. 밖에 있는 토지.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냐면은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이 안 됩니다. 3자 간의 합의가 돼도. 그러면 밖에 있는 토지 같으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가 허용되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엮어내기 위해서 토지거래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갑과 최초 매도인이 갑이죠. 중간 매수인이 을이죠.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은 병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순차 매매 이루어져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했다고 그랬죠. 이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자, 우리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 중간 생략 등기. 자,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미등기 전매 행위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될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아무튼간 미등기 전매 행위는 이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해놨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거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중간 생략 등기는 그래서 두 번째 자, 이거 보세요.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기냐? 생기는 거죠. 어떤 때? 합의가 됐을 때. 3자 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최종 매수인에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최초 매도인한테 발생합니다.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 선생님,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은 안 생기죠. 다만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대의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합의가 있다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했다 하면 틀립니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근데 합의가 없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생략 등기가 격려됐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등기를 말소 청구 못합니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그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죠. 유효하다는 거.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자, 우리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의 양도를 했을 때 양도했다는 통지,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통지만 갖고는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채무자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 못하죠. 이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죠. 이 채무자가 누구냐? 최초 매도인, 등기 의무자. 최초 매도인은 동의가 있어야만이 양수인이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이 통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아냐 모르냐. 그것이 여러분들 시문제 나왔죠. 자, 여러분들 중간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매매대금의 인상 약정을 맺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인상된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최종 매수인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죠.
인상된 매매 대금을 받을 때까지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공부했던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를 않고 아버지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넘어갔다 이러죠. 그러면 상속 등기가 생략되고 있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또 하나 신축 건물을 신축자가 보존 등기해야 하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 매수인에게 넘겨갖고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신축자 등기는 생략되고 있잖아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거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이랬을 때 틀린 걸 고르라고 했어요. 틀린 거. 자,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 중간자가 을이에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등기 청구권은 존속해요. 그러면 맞았죠. 갑을 사이에 계약의 행위 무능력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됐어요. 그러면 취소됐으면은 갑은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취소됐으면은 병한테 이미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2번도 맞았고. 한번 갑이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명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대금을 지급했을 때까지 지급받을 때까지는 나 등기 못 넘겨준다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3번도 맞았고 1, 2, 3번 다 맞았네요. 자, 4번으로 들어갈까요? 갑이 갑과 을과 병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로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여기 나오네요. 자,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 병이 양수인이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의가 없으면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동의가 있어야 여기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지. 이 채권 양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의 합의, 을과 병의 합의가 됐더라도 갑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 생기려면은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합의 해제가 된 경우 갑은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갑은 을한테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듯이 병한테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왜? 해제가 됐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 없지 않냐라고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엮어지는 거구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9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나 이 중간 생략 등기 건물을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라 9번 문제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자, 건물을 사기는 샀는데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의 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이 완납했는데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잖아요. 건물을. 이랬을 때 틀린 것은 자, 우리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병의 토지에 있는 갑의 건물이에요. 병의 토지, 병소유 토지에 있는 이 갑소유 건물이죠. 건물은 갑소유죠. 갑소유 건물인데 이걸 을이 갑의 건물을 매수했어요. 을이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대금은 완납했지만 미등기죠. 미등기 매수인이죠. 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 취득을 못했다고 봐야죠.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법률상 소유권은 없죠. 법률상 소유권은 없어요. 사실상 소유권은 있죠. 그렇지만 법률상 소유권자라고는 볼 수 없죠. 두 번째.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은 사용수익권이 있냐? 과실수지권이 있죠. 사용수익이나 과실수지권. 이 과실, 차임을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과실이 수취할 수 있죠. 다 인정되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지만 단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후에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죠. 네 번째. 자, 그러면 법률상 소유권자는 갑인데 매도인이 이 매수인에게 지가 팔아먹은
부동산을 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죠. 이거 넌센스잖아요.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 매도인이 법률상 소유권을 이유를 들어서 미등기 매수인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죠. 자, 다섯 번째. 그러면 가부 채권자가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해요. 강제 경매를 했을 때 강제 경매 시에 이건 내 것인데라는 이유소를 제기하지 못하죠. 이유소, 제3의 이유 제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 것인데라고 하지 못하죠.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이유 제기 못 한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등기 매수인의 그러면 이자가 만약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병은 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냐?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방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방해자에 해당된다. 현재 방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는 불법 건축한 건물을 미등기 매수인한테도 직접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물권적 청구권 공부하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죠. 자, 읽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틀린 거. 자, 가부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여기 나오죠. 을은 이거 내 것인데라는 이유 제기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맞았죠. 여기 제일 밑에 얘기한 거. 자, 이유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내가 산 것인데 라고 주장 못하죠.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1번 맞았죠. X 건물에 인해서 병이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병은 을한테 미등기 매수인한테도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았잖아요. 그렇죠?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침해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은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점유하고 있으면은 점유권은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에 대한 방해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맞았죠. 자, 이 3번도 맞았어요. 4번. 자, 을은 X 건물에 생긴 과실을 수취권을 갖는다. 사용 수익권이 을에게 있다고 그랬죠. 과실 수취권이 을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았잖아요. 미등기 매수인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차임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사용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을로부터 미등기 전매 행위로서 다시 샀어요. 전득자에게.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갑이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갑은 을한테 물권적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을한테 행사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로부터 다시 취득한 정한테도 행사 못 합니다. 이 전득자라고 그래요. 전득자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한테는 행사 못 하죠. 그러면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냐. 자, 법률상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소유권자이니까 사용수익권,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으로서 제3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자로서는 보호가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법률상 소유권자인데 미등기 매수인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못해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한테도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미등기 매수인이나 전득자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소유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때 이 매수인은 제3의 이유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아무튼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자, 이래서 우리가 구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0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자, 10번 문제는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의 소멸. 자, 이제 이 미등기 매수인의 관계가 없는 문제니까 지워버리고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물권의 소멸.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오케이. 여러분들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려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거죠. 용익물권만.
그러면 용유 물건이 아니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았잖아요. 물건을 포기는 물건을 소멸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오케이, 맞았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요. 부동산 물건을 포기는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등기해야 소멸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맞았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았죠.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371조 2항을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371조 2항. 그래서 3번도 맞았죠.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자, 우리 지상권은 용유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정확히 맞았죠. 4번도 맞았죠.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혼동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한물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선순위의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후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만약에 소멸한다면은 이 지상권자인 본인이 침해가 되죠. 그래서 혼동으로 자, 이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든가 또는 후순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은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나왔잖아요.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소멸합니다. 틀린 걸 고르라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이고 자, 11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이제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들어갔네요. 점유권과 소유권. 우리 물권 변동이 벌써 10문제 나왔잖아요. 10문제 풀어봤고. 자, 우리 소유권과 점유권과 소유권 파트를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우리 점유권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 점유하고 있다라는, 곧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갖고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점유권이에요. 정당성 유무를 묻지 않아요. 도둑놈이 훔친 도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도품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죠. 도둑놈에게. 그렇지만 소유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법률상의 본권이 있는 자가 소유권이죠. 그래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자, 아무튼간 본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죠. 소유권이.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는 보통 4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죠. 점유권과 소유권 파트에서. 자, 우리 1번부터 볼까요?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점유자는 평원공연에게 점유한 것으로 주장한다. 오케이. 197조 1항에 나오죠. 자,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연에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옵니다. 평원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면 맞았죠? 1번. 자, 2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통상의 이전 등기를 할 때 토지를 이전 등기를 할 때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한 것으로 보ян다. 맞았네요. 자, 보전 등기는 물권 변동 후 효력이 생기는 등기가 아니에요. 최초로 하는 원시 취득자의 등기가 보전 등기니까 부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ян다 이러면 틀려. 그렇지만 이전 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기는 등기예요. 그러면 전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게 됐다라고 보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맞았죠.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주장한다. 오케이. 200조에 나오죠. 200조. 점유 적법 정령.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본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꼭 좀 주의할 것은 이 200조는 동산만 적용된다는 거.
부동산은 적용이 없다는 거, 부동산은 등기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동산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적용이 없다는 거 꼭 좀 알아놓으세요. 3번. 자, 200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맞았죠. 4번. 악의점이자는 그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자, 여기 잘못 없이 여기다 동그라미 치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201조를 보니까 자, 우리 선의점이자는 201조 과실수취권을 물어보는 겁니다. 선의점이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됩니다. 과실을 반환하지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했거나 뭐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아무런 책임 없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선의점이자는. 그렇지만 악의점이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거든요. 과실 수취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과실을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어요.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데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잘못으로 인해서 그랬으면은 근데 잘못 없이라고 나왔죠. 잘못으로 인해서 과실을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데 잘못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잘못 없이는 자기 잘못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거예요. 과실이 훼손됐어요. 그런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죠. 근데 잘못으로 인해서 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좀 잘 기억하세요. 잘못이 있냐 없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5번. 점유자가 특정 승계인은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주장하는 거. 이걸 점유 병합이라고 그래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데 이때는요. 하자까지도 승계된다는 거.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도 승계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맞았네요. 맞았죠. 그러면은 지금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우리 1번 문제에서 답은 4번이 나왔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201조 꼭 찾아서 눈으로 좀 확인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이 있냐 없냐. 자, 우리 201조를 보면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잘못으로 인하여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잘못 없이라고 나오면은 보상할 의무가 없죠. 보상해야 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1번 문제가 해결됐고 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선의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 관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해서 이걸 준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에 준한을 취급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선의점유자는 이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맞았죠. 자,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의 점유는 타주점유자다. 자, 임차인은 언제나 타주점유자죠. 언제나 타주점이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빌려 쓰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를 타주점이라고 하죠.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자를 자주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타주점이라는 걸 입증하면은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죠. 자, 그런 거 아무튼간 타주점이다. 2번 맞았죠. 한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이자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202조에 나오죠.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이게 바로 타주점이잖아요.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네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타주점유자는요. 악의점유자나 마찬가지예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해요. 선을 할지라도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자,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은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 자, 패소하면은 소재기자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 맞았습니다. 자, 우리 197조 2항에 나오죠. 197조 2항. 자, 선의점유자라는 건 뭐냐면은 본건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는 점유자를 선의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의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는 얘기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점유자냐?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점유자가 본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의점유로 추정돼요.
점유하고 있던 선의점유로 추정되는데 점유자가 패소했어. 점유자의 패소 판결. 패소가 됐어요. 그러면 악의점유로 전환되죠. 악의점유로 전환되는데 언제부터 악의점유죄로 전환되냐? 소제기 시부터.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주점유로 추정돼요. 우리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소송으로 점유자가 패소했죠. 소송으로 점유자의 패소.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으면은 이제 점유자가 소유자가 입증을 한 거죠.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린 거.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데 언제부터 타주점유 전환되냐?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자, 여기는 자, 잘 들어보세요. 선에서 악의로 바뀌어지는 것은 소제기 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좀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지는 건 소제기 시부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알겠죠? 그래서 여기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 4번 맞았잖아요. 4번 맞고. 자, 5번 지문 볼까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의 양도담보권 설정의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된다. 수분양자가 자 지금 간접점유가 되는 거죠. 공사대금을 지급을 목적으로 양도담보권 설정의 취지로서 분양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점유자라고 볼 수 없죠. 간접점유자라고 보야죠. 그러면 이것도 맞은 거네요. 그러면 틀린 거 2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3번이죠. 아까 우리 3번에서 이 선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니까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타주점유자는 선의를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 배상입니다. 악의점유자랑 마찬가지죠. 배상 범위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3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점유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 이게 틀렸죠? 내심 의사가 아니에요. 객관적 의사죠.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하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깨지는 게 아닙니다.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안 받아준다 해서 자주점유 주장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주점유는 추정받는 건데 추정을 깨트리려면 상대방이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깨진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3번 점유물에 대해서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 또 나왔죠? 손해의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틀렸네요. 자, 4번으로 들어갈까요? 4번. 자, 4번. 악의점유자는 여기 나오네요.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잘못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보상해야 한다. 틀렸죠.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201조 2항이 나와요. 그러면은 과실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자, 이래서 틀렸습니다. 5번. 점유자가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요. 아울러 주장. 합산이 가능해요. 병합이 가능해요. 이때는 반드시 하자까지 승계되죠. 하자도 승계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오케이. 199조 2항에 나오죠. 199조 2항에 하자까지 승계된다.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나머지도 왜 틀렸는가를 여러분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 지문으로 계속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빨리 느끼셔야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다르게 살짝 바꿔놔도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에서 답은 5번이죠. 자, 4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4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여러분들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요. 연 4년 동안 내리 나오고 있죠. 싱그럽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좀 잘 정리해야겠는데,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는 건 뭔 얘기인가? 우리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또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을과 매매를 해서 을한테 점유가 넘어갔거든요. 점유가 이게 점유자예요.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화됐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자가 점유물을 회복받는 회복자죠. 그러면 이자가 이제 소유권자예요. 이자가 본권자예요. 본권이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죠. 본권이 없는 자죠. 그러면 본권이 있는 자와 본권자와 본권이 없는 자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점유자가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3자한테 빌려줘서 차임을 받아먹었다든가. 이걸 과실이라고 그러죠. 그 과실 수취권이 이 점유자에게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을이 선이에요. 무효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만 알았어요. 선의점일 때는 을은 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죠. 그러면은 이 자기 건물이 아니었더라도 사용 이익을 받아먹었는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과실수취권 인정되니까. 그렇지만 악의일 때는 과실을 반환해야죠. 그래서 과실을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했다든가 그러면 다 반환해야 하는데 수취하지 못했어요.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했어요. 대가를 보상해야죠. 잘못 없었으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과실수취권. 두 번째, 이 점유물을 을의 귀책 사유로,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멸실 훼손됐을 때, 자, 자주점이면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주점이면서 선의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현존 이익의 한도 내서 배상을 책임을 지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타주점유자는 선으로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그랬죠. 손해의 전부 배상. 이게 계속 잘 나옵니다.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죠. 그렇지만 악의점유자도 마찬가지죠. 타주점이나 마찬가지로 손해의 전부 배상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3조. 203조는 비용상환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 피리비와 이익비 상환 청구권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피리비 이익비 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자주 타주를 묻지 않고 모두 인정되죠. 선의 악의 점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피리비 이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피리비는 전액을 다 청구하지만 이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선고해요. 또 이익비에 대해서 하나 알아놓을 것은 회복자가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해 줬을 때는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 행사를 못 하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 그런 것 좀 주의하시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틀린 것은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은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피리비를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과실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사용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보존업에서 들어갔던 통상의 피리비가 있어요. 그건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통상의 피리비는 상환 청구 못하지만 이익비라든가 특별 피리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203조 1항에 나오죠. 자, 1번 맞았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어요. 그랬을 때 소유 의사 없는 선의점유자, 소유 의사 없는 선의점유자, 타주점이란 얘기죠. 타주점유자가 선의라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오케이, 정확하네요. 타주점유자는 악의점유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의라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맞았죠. 자, 3번. 점유물에 대해서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점유자에게도 인정돼야. 자, 피리비 이익비는 선악을 불문하고 다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번도 맞았죠.
자, 4번 지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4번 지문. 자, 피리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을 허여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피리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를 못해요. 이익비에 대해서 허여기간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법원에 일정한 기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익비만 말하는 거지 피리비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법원에 상환기간을 허여를 청구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이익비.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틀린 것은 답이 4번이네요. 5번. 악의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여기 또 나왔잖아요.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자, 잘못으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배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잘못 없이라고 나오면은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면 틀렸다고 그랬죠. 잘못 없이는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잘못으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했으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맞았죠. 맞았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걸 골라 있으니까 답이 4번이네요. 자, 우리 4번 문제는 답이 4번. 자, 5번으로 들어갈까요? 5번. 자, 5번 문제가 이제 좀 길게 나왔네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풀어봅시다. 갑은 그 의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 자, 을이 근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화됐어. 자, 무효화됐으면은 을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죠. 이제 반환해줘야죠. 갑한테. 그러면 갑은 회복자고 을은 점유자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문제죠. 자, 법률 관계 중 옳은 것은 자, 을이 악인 경우는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틀렸죠. 선의 점유자에게만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그랬죠. 악일 때는 과실수취권 없다고 그랬어요. 선의만 인정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피리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사용 수익을 하면서 이게 바로 과실을 수취한 거잖아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면은 통상의 피리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통상의 피리비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이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은 갑한테 이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았네요. 이익비 상환 청구권은 증가액이 현존할 때는 이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맞았죠. 3번은 맞았고. 자, 4번을 보면은 자,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반환 의무가 있다. 자, 선의 을은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 없어요. 그러면 반환할 의무를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라는 거. 선의 점유자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비용을 지출할 때는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건다. 자, 여러분들 이 봅시다.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 받았다든가 점유물 반환할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점유물 반환할 때 또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즉시라고 나와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이 맞았죠. 5번 지문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지문이잖아요. 3번만이 맞았죠. 자,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죠.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들어갑시다.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는 세 문제가 예상이 돼요. 그 세 문제가 어떤 것 중심으로 나오냐? 상린관계가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죠. 자, 우리 6번에 관한 문제가 상린관계 문제잖아요. 상린관계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또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죠.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유 형태가 한 문제 나오죠. 공동소유 형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시되고 있다는 거. 자,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상린관계라는 게 뭐냐?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예요. 서로 상자에 이웃인자잖아요. 서로 인접하는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나 점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로 여러분들 소유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이러면 틀려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도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 규정상 발생하는 거니까 부동산에서 생긴다 할지라도 등기 대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무 규정이라는 거. 의무 규정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런 것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야죠. 틀린 것은 자,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하고 공유를 주장한다. 오케이. 자, 237조를 보면은 경계표나 담은, 담장의 설치는 공동비용으로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한다 나와요.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요.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부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 아무튼간 공유를 추정한다. 맞았죠? 1번 맞았죠.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물은 막지 못한다. 오케이. 자,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은 승수해줘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걸 막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았죠. 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자, 3번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오케이. 홈통을 설치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죠. 홍통을 설치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시설을 해야 한다. 3번도 맞았죠.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로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오케이. 242조에 나오죠.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 돌출을 못해요. 이걸 위반했을 때는 건물의 철거 청구나 또는 변경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건물이 완공됐다든가 착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뿐이지 건물의 철거 청구나 이 변경 청구는 하지 못하죠. 아무튼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죠. 관습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4개 지문 다 맞았네요. 자, 5번 지문.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1번에서 3번까지 다 맞았는데 틀린 걸 고르라 했어. 그럼 5번은 실제 시험에서는 읽지 말고 찍어버려야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야죠. 5번을 읽을 필요 없죠. 1번에서 4번까지가 다 맞았다고 분명히 체크했으면 5번은 그냥 틀린 것이 답이 되잖아요. 자, 경계로부터 담이 없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담이 없으면은 서로 간에 사생활 보호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해 주시오라고 요구했을 때는 설치해 줄 의무가 생기죠.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절반씩 비용을 설치하니까 협력해 줘야죠. 그래서 의무 없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답은 5번이잖아요. 자, 1번에서 4번까지가 다 맞았으면은 틀린 거 골라올 때 5번은 읽지 말고도 그냥 찍어버릴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점수를 득할 수 있죠. 자, 아무튼간 상인관계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봤어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상인관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 상인관계가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거꾸로 써놨네요. 자,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측량 비용만 면적이에요.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 그러죠. 근데 측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면적에 비례한다 나왔으니까 거꾸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틀린 거 1번 나와버렸네요, 벌써.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의 분할됨에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동네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분할됨으로써 갑과 을이 공유 토지에 썼어요. 자,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토지 일부를 양도했을 때는 무상통행권이 생기죠. 무상통행권이 생기는데 그 분할자 양도인의 토지만 통행해야 한다는 거. 분할자 양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상통행권 220조에 나오죠. 220조. 그러면 무상으로 보상 의무는 없다. 맞았잖아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거. 이 무상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특별승계인한테는 승계가 안 된다는 거. 특별승계인한테는 승계가 안 되죠. 그래서 2번 맞았죠.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도 높게 할 수 있다. 자기 비용으로. 자, 정확하네요. 238조에 나오죠.
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답을 높게, 담장을 높게, 또 양호한 재료로 특수시설, 방화병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았죠. 자, 4번으로 들어갈까요? 4번은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를 보상을 하고 여수급여 청구권, 이게 여수급여 청구권이죠. 그 사람은 물을 가둬놓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적당한 보상을 하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죠. 물을 좀 넘겨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걸 여수급여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맞았습니다. 4번 맞았죠.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자에게도 상인관계 규정이 준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지사용 청구권, 이게 바로 인지사용 청구권이에요. 216조.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이런 상인관계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인지사용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맞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7번은 1번이 틀렸고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지만 그 밖에 경계표 다무 설치 비용은 절반씩 공동 비용이 된다는 거. 거꾸로 써나갔고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됐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8번 문제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우리 상인관계 중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주의토지 통행권.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주로 잘 나와요. 상인관계는 주의토지 통행권과 경계에 관한 상인관계. 이 두 가지를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옳은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점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통행에 방해되는 방해물이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없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정당하게 설치된 담장이라 할지라도 통행에 방해되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거 제거 청구권이 생기죠. 또 제거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주의 토지 소유자는 아무튼간 1번 틀렸죠. 2번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분할로 인해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자, 특별 승계인한테는 무상 통행권이 승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할자 양도인,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수인에게는 무상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당사자에게만 인정되지 특정 승계인한테는 승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토지에 사용한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는 새로운 통로 개설 못합니다. 새로운 통로를 권리가 인정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맞은 것은 2번이 답이 나왔고 1번, 3번은 틀렸는데 4번, 5번은 어떻게 틀렸는가 또 볼까요? 4번, 5번. 자, 기존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요. 부적합하면은 새로운 통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할 때 주의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새로운 통로 개설합니다. 부적합하니까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은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요. 자, 토지에 접하는 자기 토지에 연접하는 도로가 개설됐어요. 그러면 통행권이 인정될 필요가 없어요. 통행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통행권은 소멸해버리죠.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2번이 틀렸고 지금 8번 문제에서는 2번이 틀렸고 2번이 맞았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2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유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일부 양도가 됐을 때 그 분할자에게만 양도인에게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양수인 특정 승계인한테는 무상통행권이 승계가 안 된다는 거.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이 승계가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2번이 맞았죠. 2번이 맞았어요. 자, 우리 이 9번 문제, 9번 문제가 또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을 또 살펴봅시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틀린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요. 그러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된다. 오케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새로운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1번 맞았죠. 2번 G2D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 건축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 이용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지 장차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2번 틀렸죠. 한번 G2D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G2D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오케이.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3번도 맞았죠. 자, 4번 통행지구 소유자가 G2D 통행권에 관한 방해가 되는 축지물을 설치됐어요. 그러면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해요. 거꾸로 통행권자는 철거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았죠. 자, 5번 G2D 통행권은 등기가 필요 없다. 상인관계는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맞았죠. 그러면 9번에 G2D 통행권은 틀린 것은 두 번째 2번 지문이 틀렸죠. 자, 우리 현재 이용 사항을 대비해서만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장차 이용 사항을 미리 대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상인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점유권 파트를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상인관계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취득시효 그 다음에 우리 부합 또는 우리 공동소유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소유권 마무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독학하게 카페를 운영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좋은 강의, 최선을 다하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민법 김남경이었습니다.